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오늘은 3주차 스마트 학습법 사이버 강의입니다. 이번 주는 아마 보강으로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강으로 만나는 반도 있고 그냥 만나는 반이 있는데, 보강으로 만나는 부분은 그날 밤에 열어 놓을 테니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휴일이지만 4월 30일, 5월 1일 연휴지만 여러분 계속 그냥 강의 들으면 될 것 같고요. 큰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3주차 내용입니다. 역시 여주대학 장영실 혁신교육원에서 만든 TBL 강의고요. 다음 슬라이드 넘기겠습니다. 자, 3주차 얘기에서 이번 주는 학습자 특성 그리고 21세기 학습 역량에 대해서 주도록 하도록 합니다. 원래 이게 스마트 학습법이 2시간 시수죠. 2시간인데 1시간은 제가 동영상 강의를 하고요. 1시간, 즉 1교시는 동영상 강의를 하고 2교시는 제가 여기 학습자 특성 21세기 학습 역량에 맞는 동영상을 찾아서 제가 로딩하는 걸로 하고 여러분이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배너시를 작성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강의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실습을 하고 싶은데 지금 계속 딜레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글쓰기 원리 문제 해결을 통해 배우기를 한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실습에 들어가는데, 혹시 그 전에 제가 잠깐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스마트 학습법은 결국은 지금 시대의 대세가 유튜버죠. 유튜버를 하기 위한 뭐 핸드폰이나 스마트폰 같은 핸드폰이나 아니면은 뭐 태블릿 PC, 그 다음에 노트북 등 활용을 하는데, 그 다음에 하기 위해서 PPT도 잘 만들어야 되고요. 이렇게 PPT하고 유튜브하고 연결시켜 줄 때 여러분 썸네일이라고 아시죠? 썸네일. 즉 PPT 한 장짜리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기를 가장 잘 드러내게끔 만드는 거. 사진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워딩. 자기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런 거는 뭐 가치관도 넣어도 되고요. 그런 작업을 아마 우리 5주차에서부터 하기 시작할 텐데, 그 전에 제가 미리 공지하는 이유는 썸네일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어떻게 만드냐고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찾아서 학습하는 게 원칙이고요. 특히 스마트 학습법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에게 자꾸 자극을 주고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스스로 학습,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꼭 제인테 배워서 뭐 한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물론 기본적으로 제가 자극을 주고 알려줄 겁니다. 모르는 경우에. 그렇지만 여러분 스스로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토양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가 스마트 학습의 주된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학기에 이제 대면 강의가 시작되면은 1학년 A, B, C반 각각 반마다 유튜브 동아리를 만들 거예요. 왜 만드느냐? 학교에 대학에서 우리 경진대회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경진대회 나가면은 상품도 받죠. 상금도 받고 하니까 각 반별로 유튜브 동아리를 만들어서 운행을 할 겁니다. 그게 아마 스마트 학습법 시간에 활용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여러분에게 살짝 귀띔하는 건데, 일단 유튜브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 전에 썸네일을 한 장씩 다 만들어 보세요. 4주차 3주차, 4주차 실습 시간에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거를 만든 순서대로 만들었으면 제인데 개인적으로 톡으로 한번 보내주셔요. 아니면은 여러분이 밴드에 올리셔도 돼요. 저 이거 만들었어요. 어때요? 라고 올려주시면은, 저도 만든 게 몇 개 있거든요. 저도 만든 거를 올려보도록 할 테니까 같이 우리 나누도록 합시다. 그래서 오늘은 학습자 특성, 학습자 특성을 예, 오늘 학습자 특성을 대해서 할 겁니다. 다음 주자는 글쓰기 원리 이런 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자, 학습자 특성이 뭐냐면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해당되는 세대죠. 70년대 이후 탄생한 세대죠. 여러분은 뭐 70년 아니라 80년, 90년
빵빵 세대죠. 빵빵 세대. 2000년 세대. 지금 2020년이니까 2000년 세대일 텐데 이런 세대들이죠. 그래서 이런 세대들은 저 같은 경우하고는 저는 이제 옛날 세대되잖아요. 우리 세대하고는 너무 다르죠. 특히 스마트 학습법 같은 경우에 보면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강의하기 위해서 굉장히 사실은 오래전부터 준비된 거였거든요. 그런데 뒤돌아서면은 금방 까먹어요. 제가 6년 전, 5년 전 처음 공부할 때 그때 뭐 핑핑 날았죠. 너무너무 잘 만들고 했는데 좀 제가 또 이제 별로 반응이 안 좋아서 여러분들이 별 필요하지 않는 것 같아서 수업 시간에만 조금 활용하고 조금 소강 상태였더니 그 사이에 또 다른 기술들 또 다른 프로그램들이 엄청 나와서 제가 요즘 다시 공부하느라고 힘든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 보니까 원래 그런 겁니다. 즉 여러분들 세대는 이미 이런 디지털 환경에서 태어난 세대고요. 우리 지금 교수님들 세대에서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죠. 아니 억지로 학습을 한 세대예요. 그러니까 네이티브 스피커하고 그냥 유학 간 학생하고는 차이 나듯이 바로 여러분은 디지털 세대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기본적으로 즉 82년 이후에 탄생한 학습자들을 뭐 Y세대 뭐 이건데 가져가는 게 뉴 밀리니엄 러너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태생적으로 그냥 핸드폰, 스마트폰 이게 멀티태스킹 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혀 일단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주 복받은 세대인데 나름대로 또 애로점도 있죠. 여러분들에게는 아마 기회가 훨씬 적었고요. 우리한테는 기회가 많았죠. 그러나 여러분들도 꼭 비관할 것만 아닙니다. 더더욱 새로운 시대, 새로운 뉴 시대가 도래했고요. 더군다나 이번에 코로나 사태 이후가 더 문이 넓어질 것 같아요. 이런 사이버 관계도 많아지고요. 앞으로 인간관계도 훨씬 달라질 것이고요. 여러분은 아무튼 복받은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깐 좀 힘들지만 잘 참고 여러분 나름대로 의미를 발견하고 대학 생활을 재밌게 보내시면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훨씬 좋은 시대가 왔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세대다. 왜? 1982년, 1990년 이후 세대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학습자의 개념과 특징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항상 테크놀로지를 사용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번에 총선도 했지만 진짜 시대를 바꾸는 건 뭐예요? 인간의 기본적인 생각이나 생활이나 삶이나 문화를 바꾸는 건 뭐예요? 물론 정치적인 것도 있지만 더 깊숙한 거는 테크놀로지죠. 기술이죠, 기술. 우리가 여러분은 이해 못하지만 우리가 예전에는 녹음기, CD 같은 게 있었잖아요. 우리 세대는 CD를 가지고 활용했거든요. 그전에는 LP 세대였는데 CD 가지고 음악을 듣고 했죠. 즉 CD 플레이어 같은 기구가 또 따로 있었어요. 그죠? 근데 요즘은 MP3도 필요 없어요. 요즘 뭡니까? 스마트폰만 있으면 되는 거죠. 이만큼 우리 삶이 굉장히 변했죠. 그래서 특히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는데 익숙하다. 여러분 세대가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멀티태스킹. 즉 한 가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한다는 거죠. 멀티태스킹.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힘들죠. 하나 끝나고 또 다른 거 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 세대는 멀티태스킹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집단으로 모여 하는 것보다는 개성화되어 있죠. 그리고 개인화 경향이 있죠. 이거는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죠. 개인화되어 있지만 또 뭡니까? 특히 우리끼리 유대감이 있어야 되죠. 소속에 대한 유대감도 있어야 되죠. 소대감.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면 이게 뭐죠? 못하면은 왕따가 나오는 거죠. 여기에서 잘못되면은 뭐갑니까? 유대감이 나빠지면은 뭐가 됩니까? 서로 배척하죠. 배척하다는 거죠. 나와 다르다. 그러면은 배척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안 좋은 거. 배척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또 뭐합니까?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빠르죠.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하죠.
우리나라가 이 정보와 이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굉장히 적합한 인류 국민들인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우리는 빨리빨리 하는 게 있잖아요. 빨리빨리 하는 것이. 옛날에는 빨리빨리 하면 서툴다, 잘 못한다, 미숙하다 이렇게 됐는데 요즘은 빨리 하는 것이 굉장히 강점입니다. 즉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강점이 되는 거죠. 빠른 거죠. 모바일은 무척 빠른 거죠. 뭐 10분 이상 못 참죠. 그냥 그때그때 바로 적시적시 해야 되는 거죠. 예, 이런 세대가 우리나라 한국인들에 의해서 잘 맞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시대에 적합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인류들이다. 민족들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여섯 번째, 멀티미디어에 더 익숙한 세대고 맞죠? 그 다음에 일에 대한 태도는 적극적이죠. 그 다음에 참여하죠. 참여. 그 다음에 관여하려고 하죠. 예. 그래서 항상 다양성하고 차별성 공유에 열려 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학습자 개념을 빨리 파악하시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죠? 예, 이런 방향으로 나가시는 것이 훨씬 더 적합한 인류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21세기 핵심 역량의 종류는 뭐냐? 그러면 무엇을 21세기에는 학습 역량, 학습을 하는데 어떠한 핵심적인 학습을 하는데 핵심적인 역량이 뭐냐? 핵심적인 역량을 길러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이 길은 21세기 핵심 역량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몇 가지만 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 봅시다. 특히 21세기 학습에 필요되는 학습 스킬, 기술이 뭐냐? 기술이 뭐냐? 그리고 어떠한 사고방식이어야 되느냐? 사고방식이어야 되느냐를 살펴보면은 혁신적이고 창의적이며 스스로 동기부여 그리고 자기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문제를 해결. 자, 남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가 호기심을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솔루션, 해결책을 찾아내는 거죠. 솔루션을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해결책을 찾는 거하고 정답을 찾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정답은 이미 해결책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요. 솔루션을 찾아낸다는 말은 즉 솔루션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새로운 나만의 방법으로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나만이라는 것이 내 혼자라는 의미가 아니고 내 생각대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외부에서 바라보는 거는 뭐냐면 특히 우리 동양인들은 문제에 직면했을 때 문제 해결책이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정답을 찾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아예 동양인들을 무시하죠. 왜 이렇게 생각했느냐 그러면은 지금이 21세기잖아요.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왔을 때 모든 문명들이 사실은 동양에서 만든가요? 서양에서 만든 거였나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모두가 서양에서 만든 거였죠. 우리가 만든 거 별로 없어요. 자동차 누가 만들었나요? 물론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잘 만들어요. 일본도 잘 만들어요. 그렇지만 자동차라는 이 개념을 처음으로, 이 장르를 처음으로 만든 데는 어디예요? 서양이죠. 미국이죠. 그죠? 미국에서 자동차라는 걸 만들어서 대량 생산하게 되고 해서 였는데 뭡니까?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조금 더 개량한 거죠. 우리는 마차밖에 못하였잖아요. 마차. 즉 중국에서는 마차밖에 개발 못했잖아요. 거기에서 동물이 이끄는 마차였는데 그게 뭡니까? 엔진, 기계를 써서 말 대신에 한 거는 영국이고 미국이었죠. 그래서 이 자동차라는 개념을 장르를 개발한 거는 유럽이지 즉 동양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항상 그거를 무시하는 거죠. 예. 화약 같은 거 보세요. 화약은 동양 즉
중국이나 우리나라 조선에서 먼저 활용을 했죠. 무기를 활용을 했죠. 그렇지만 그거를 뭡니까? 추진체, 우주를 나가기 위한 추진체로 활용한 거는 어디였나요? 그거는 유럽이었죠. 그래서 동양하고 유럽은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한때는 모든 사상이 뭡니까? 동양급 별 필요 없다. 서양께 좋다. 해가지고 서양을 무조건적으로 따라한 적도 많았죠. 그런데 요즘에 와서 좀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다시 21세기에 돌아보니까 뭐가 중요하더라. 역시 한국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동학이라는 사상도 보면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사상도 서양에서만 꼭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동양에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잘 고민을 해보시면 좋은 해결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1세기의 핵심 역량 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몇 가지로 줄여놨어요. 하나 볼까요? 자, 21세기에 가장 많이 되는 세 가지 유형의 스킬만 제가 꼽아놨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학습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혁신, 늘 매일매일 새롭게 자신을 늘 변화시켜야 돼요. 자, 이 경우에 있어서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내가 치과위생사 3년 동안 공부하고 면허증 따갔죠. 그러면 그 면허증을 가지고 1년, 2년, 3년 계속 써먹었잖아요. 물론 그거 가지고 계속 4년, 5년, 10년까지 써먹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뭡니까? 그 사이에 계속 새로운 학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새로운 학습도 해야 되고 혁신해야 계속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학습하고 혁신하기 위해서는 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죠? 늘 정보에 대한 안테나를 켜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미디어들을 잘 받아들이고요. 정보통신 기술과 스킬을 늘 받아들여야 돼요. 즉 우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일신우일신. 매일매일 새롭게 자기를 혁신을 해야 되는 거죠. 한번 배웠던 걸 가지고 계속 써먹을 수는 없어요. 최소한 1년, 2년, 3년 정도 지나면은 새로운 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돼요. 그죠? 그래서 생활, 직업 스킬을 계속 배워야 됩니다. 글로벌 의식도 있어야 되고 협업해야 되고 지식을 구성할 수 있어야 되고요. 커뮤니케이션, 무결 해석, 창의성, 자기조절 강화, 책임감 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즉 뭐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제가 그래프를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아래쪽이 우리가 일생입니다. 일생 동안 살아가는데 자, 여러분의 전성기는 언제인가요? 지금 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지금 대학에 왔죠. 지금 이런 시기에 왔어요. 앞으로 사회 나가서 뭡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일생을 살다가 뭡니까? 나이 들어서 조용하게 은퇴해 있다가 이렇게 사라진다. 이런 라이프 사이클을 그리게 되는 거죠. 자, 사실 이 속에 이렇게 계속 우상향으로 전진을 하려면은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실제로 경험하는 삶이 뭐예요?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그냥 이렇게 쑥 소멸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우상향으로 계속 할 수 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핵심은 이거죠. 여기에서 다시 이렇게 하고 있다가 다시 또 뭐예요? 새롭게 다시 또 시작을 하다가 또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하다가 이렇게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끌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자, 뭐냐 그러면은 3년 동안 배웠던 거, 3년 동안 배웠던 거를 잘 이렇게 한번 써먹었죠. 다시 이때 잘 나갈 때 뭡니까? 다시 새로운 거를 또 배운다는 겁니다. 또 배워서 또 올라간다는 거죠. 그죠? 그죠? 이렇게. 또 이렇게 잘 나갈 때 뭐예요? 또 이렇게 잘 나갈 때 다시 또 배운다는 겁니다. 또 배운다는 거죠. 배워서 또 써먹다는 거죠. 그럼 다시 이때 또 잘 나갈 때 또 뭐예요? 또 새로운 기술을 또 배운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쭉 이렇게 우상향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한번 3년 동안 배웠던 이 기술 가지고 계속 써먹을 수 있다? 천만에 이런 거는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계속 우리가 3년 동안 배우면서 또 새로운 기술을 배울 때 어떻게 배워야 되느냐?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스마트 학습법이죠. 학습을 늘 자기주도적으로 혁신의 스킬을 가지고 하자는 것이 이게 스마트 학습법이고, 그런 툴을 대학교 때 한번 배워본 학생들이랑 배우지 않고 졸업하는 학생들이랑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군다나 스마트 학습법을 배우기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배워야 된다, 그죠? 잘 나갈 때 배워야 한다. 잘 나갈 때 그 다음을 위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잘 나간다고 해서 그냥 현실에 매몰돼서는 미래는 보장을 못 받는다. 금방 바닥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죠? 항상 명심할 것은 잘 나갈 때 그 다음을 준비하자. 예.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합니다.